현명하게 논쟁에 대처하는 것은 그냥 좋은 전략으로서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감정 컨트롤 기술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의미 없는 논쟁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굳이 논쟁을 할 필요가 없을 때를 알게 되죠. 정말 무의미한 논쟁들이 생기는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고집을 부리거나 잘못 알고 아는 척을 한다거나 전혀 모르면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거나 아니면 꼰대기질을 발휘하거나 이렇게 무의미한 논쟁이 생길 때 사람들은 대응하지 않거나 논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설명해봐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힘써서 설명을 하고 납득시키고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은 불필요한 논쟁이 있을 때는 사람들은 상대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죠. 특히 남녀 젠더 이야기라든지 종교 이야기라든지 혹은 정치 이야기 같은 경우는 평행선을 달리잖아요. 이럴 때는 특히 더 상대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이런 논쟁 자체는요, 피곤하죠. 많은 경우 심리학으로 이 논쟁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배울 수 있다고 믿지만 항상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우긴다고 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기기 시작을 할 때는요,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무의미한 논쟁이 시작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출신의 심리학자 에란 할베린이 정치에 관련된 이 논쟁과 갈등 관련 전문가거든요. 정치와 관련된 논쟁을 다루는 것이나 일반인들의 논쟁을 다루는 것이나 사실은 비슷합니다. 결국 복잡하고 언성이 높아져서 서로 상대방한테 큰 소리를 치는 것들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듣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그 위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숙하다는 건 특정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주장이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그 별거 아닌 걸로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성숙해지면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주장들, 아주 사소한 거 갖고 시비 거는 사람들 짜증나지 않아요. 뭘 그걸 그래,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 뭐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인정,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존감,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성숙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명하게 논쟁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인생이라는 건요, 별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갈등이 있고 매일매일 협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현명하게 논쟁에 대처하는 것은 그냥 좋은 전략으로서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감정 컨트롤 기술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논쟁은 꼭 승패로 나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논쟁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서로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듣지 말고 경청해라. 공감하면서 듣지 않는다면, 혹은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면 이 모든 대화는 진행이 되지 않아요. 사실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게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냥 리액션만 잘하는 게 경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청은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할 때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들으면서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청이 잘 안 돼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얘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서 그런 것들을 3번, 4번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안 듣는다는 거죠. 기억을 안 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그때 그렇게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논쟁을 할 때 기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해야 된다.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역지사지 능력이 사실은 공감 능력이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를 하는 것이 사실은 공감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걸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고요. 할 수도 없고요.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는 게 공감이 아닙니다. 네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너는 그런 입장일 수 있어 라고 하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은 필수죠. 이런 능력은요,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할 때, 특히 설득을 해야 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그 사람으로 빙의가 돼서 정말 온전하게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과연 그 사람은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할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 말이 어떻게 들릴까?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후에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자기의 입장을 읽혔다라고 느끼기보다 자기가 그런 입장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편안함을 느끼냐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니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더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이렇게 공감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해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 훨씬 더 대화가 잘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걸 조심해라. 우리는 상대방이 왜 이 이야기를 하지? 이 이야기를 나한테 해서 어떤 이득을 가져가려고? 이 이야기로 나를 어떻게 이용을 해먹으려고 그러지? 혹은 이 사람이 이거를 갖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가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방어를 하게 돼요. 상대방은 그냥 나는 너의 입장을 이해해 라고 말했을 뿐인데 얘는 또 왜 밑밥을 깔고 있지? 나한테서 뭐 가져가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논쟁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논쟁은 싸우게 되고 그리고 싸우면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화가 확 올라왔을 때 일단 3초 정도는 숨을 이렇게 심호흡을 쉬면서 멈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볍게 올라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순간적인 분노는 3초 정도만 화를 내지 않고 참고 심호흡을 하면 이 감정은 가라앉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좀 복잡하거나 문제가 나한테 불이익이 돼서 화가 나는 그런 것들은 이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화낸다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더 악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 감정을 조절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안을 찾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이득이란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기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 유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논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이야기를 할 만큼 친밀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친밀하다는 건 이미 서로 신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뢰 없는 사람하고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사람이건 안 좋은 사람이건 친구를 많이 만들고 인맥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많은 인맥이 있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진 모르겠지만 적 하나가 나를 계속해서 끌어내리면 뭘 하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관계라는 게 관계를 위해서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만나지 않을 사람이라면 굳이 기분 나쁘게 논쟁을 해서 상대방을 깔아뭉갤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라면 굳이 나쁜 관계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원래 좋은 관계에서 사이가 틀어지면 더 안티가 되는 법이거든요. 원래 팬이 안티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잘 보이기 위해서 참는 게 아니라 굳이 나쁜 관계를 만들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나빠질 것 같으면 그 상황을 굳이 직면할 필요가 없을 때는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문제가 정말로 관계에서 불필요한데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얘기는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딱 선을 긋고 그 주제 자체를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 협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의미 없고 할 필요 없는 논쟁 이런 것들은 사실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너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그렇구나. 이해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네 입장에선 그럴 것 같아. 이런 말들만 하더라도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너의 입장을 이해한 것이지 나도 같은 생각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쪽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이 중간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 없는 논쟁은 사실 말할 필요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지만 가치 있는 논쟁이라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 조절하고 그리고 상대방 입장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도저히 평행선을 달려서 안 될 것 같으면 그 주제는 우리 얘기하지 말자. 너랑 나랑 생각이 너무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도 괜찮아요.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건 아니죠. 자기 자신한테 정직하고 타인에게 정직할 때 드디어 성숙함이 시작됩니다. 언행에 주의하고 잘 경청하고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은 침묵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리고 성찰을 할 때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숙할 때 드디어 어떤 일에는 우리가 가치 있게 대화를 해야 되고 굳이 가치가 없는 주제는 치울 수도 있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논쟁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대화를 하고 있느냐, 우리 관계나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함들을 키우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이번 시간에는 굳이 의미 없는 논쟁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은 굉장히 중요한데 나한테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반드시 논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관계에 전혀 관련이 없는 연예인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가십거리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험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언쟁하고 논쟁하고 대화할 이유가 없다면 그럴 땐 이렇게 대처를 하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제작을 했으니까요. 의미 없는 논쟁에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정신건강 그리고 관계의 건강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